그런 상황이면 사실 의문이 드는 게 왜 했을까 이런 거죠, 사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왜 이 점에서 했느냐. 사실 좀 의아하잖아요. 국정 브리핑을 한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대통령이 또 직접 나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치적 부담감이 클 텐데 이런 계속 의혹이나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는데 한겨레신문 사면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사가 싹 들어가 있어요. 깜짝 발표에 산업부도 당황, 대통령 실서 결정.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오히려 지금 이거 주무부처잖아요. 깜짝 발표에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에 관해 발표할 수 있다는 설명을 출입기자들한테 알렸다고 하고요. 발표 직전에 알려준 거라 그래요. 발표 주제도 시간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시간이 10시였는데 8분 전에야 출입기자들한테 공지가 나갔다고 합니다. 방송사들은 급하게 생중계를 준비하느라 아주 분주했다고 하는데요. 오전 9시부터 15분, 30분 단위로 아프리카 정상들과 연쇄회담이 예정된 윤 대통령의 브리핑룸을 찾아서 4분 동안 발표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부가 이것 때문에 술렁했다고 하는데 국정브리핑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사실을 산업부 대변인도 오전 9시에 인지하고 9시께 인지하고 해당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9시 40분에 기자들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어디를 갔는지를 대변인이 몰라요, 지금 부처에. 엊그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한 다음에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할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자부 장관한테 모르지 대통령 또 휴대전화로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갔으면은 장관한테 직접 전화 안 했을 거거든. 그러면은 담당 과장이든 국장이든 동석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테니까 장관만 달랑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럼 산자부에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산자부에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 장관이 대통령실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산자부 쪽은 깜짝 발표가 있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덕근 장관이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니까 사전 예고 없이 극도의 보안 끝에 발표가 이뤄진 배경을 두고 대통령과 산업부 안팎에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미리 유출될 경우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지난주에 확정이 됐으면 사실 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아니 그동안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외국 기업한테도 맡기고 또 자체 판단도 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결과 외국 기업이 지난주에 결과를 보내줬나? 하여튼 그걸 보고 됐어 이 정도면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 우리가 산자부 우리 장관님이 발표하셔야지. 그래도 대통령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님께 보고는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중대 사안이니까 그래서 엊그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산자부 장관이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인터셉트한 거지. 착. 장관이 무슨 내가 발표할 거야? 그러고 샥 하고 가져간 건가? 이게 그런 일이 사실 또 비일비재하죠. 사실 또 장관이나 총리가 뭘 좋은 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대통령이 빛날 만한 거는 대통령이 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를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총리한테 던져버리고. 허나 대표가 어제 그러지 않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특히 그런 프로세스로 봐도 좀 생뚱맞은 게 특히 지금 어제 상황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동아일보도 비슷한 기사가 있는데 제목이 윤 예고 없이 석유탐사 첫 국정브리핑 정상회담 일정도 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 얘기를 발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일정을 공지를 했는데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한 내용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초 공지된 일정에는 브리핑 시간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리셔스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근데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예정됐던 회담 일정들은 모두 소화를 했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질문도 따로 받지 않고 이 4분 만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하면 슉 하고 가버렸잖아요.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이 있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이 ING로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네. 중인 건데 뭔 아프리카에서 정상회의 한다고 정상들을 막 한국으로 불러들인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걸 막 하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10시에 갑자기 잠깐만요. 나 저기 석유 나오는 것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예. 잠깐만 좀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올게요. 예, 여러분 석유 아시죠? 석유 그 나오는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얘기한 다음에 네, 한자원 장관이 발표도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나? 사실은- 그러면 안 되나? 사실은 발표 안 해도 됩니다. 누구도 보도자료를 내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날 건데 어차피 그치. 뭐 이 정도 내용을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로 그 정도가 뭐 매장이 된 건지도 모르고 경제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도 모르고 실제로 어느 정도나 못 뽑혀 나올 건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의 이런 내용을 굳이 제 생각에는 네. 장관까지 나서서 뭐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보도자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도 장관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장관 정도는 중대사 아니라 그러면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까지 가는 건 약간 도박에 가까운 거 아닌가도 싶은데. 그래서 네. 대통령이 그렇게 가져가서 예를 들면 가져가서 본인이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거여서 네, 당연하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매장량이나 사업상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 하락세의 대통령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가. 근데 그 생각했어요. 어제 발표한 거 보면서 시초금 5개 뚫는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5개도 모질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뚫는 거야. 윤 대통령 임기 내는 계속 뚫는 거지. 나올 겁니다. 이만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원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희가 2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개는 그래서 5개가 됐나? 20%니까 5개 뚫으면 100%가 될 수 있으니까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계산법은 그게 맞는 계산법은 아닌데. 네. 아니긴 하지만 그냥 제가 네.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거지만.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찌 됐든 이게 변화 가능성이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석유가 여기 찔끔 있는 것도 문제고 이건 상업 생산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변수가 너무 많은 거를 대통령이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 왜 정무적 판단을 안 했겠어? 당연히 했겠지. 그래서 국정브리핑으로 이름을 만들었나? 어제 발표를. 그랬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는데요. 한겨레 신문 5면 보여주십시오. 자, 윤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침묵한 채 국민 수시 보고할 것. 그 코멘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윤 대통령 발언이에요. 이게 윤 대통령이 방송 생중계로 국정 현안에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처음 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국정 브리핑 원래 한다 그랬어요?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이 국정 브리핑을 수시로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 자체는 있었죠. 기자들하고 네. 좋은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나 그 소식 보기 싫어가지고 안 읽었거든. 거기에 있었구나. 저도 뭐 몰랐는데 이번에 이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를 읽다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국정브리핑이라는 형식을 이전에 언급을 했으니까 그 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직접 국정브리핑을 한 거네요. 했는데 질문 안 받았잖아. 기자 질문. 시간이 없었나? 빨리 아프리카 아프리카 정상회의 가야 돼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도어 스토핑을 대신하는 거예요? 국정브리핑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안 받을 거면 그럼 왜? 일방적으로 브리핑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러니까요. 질문 안 받을 거면 브리핑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해요. 무작위 질문을 받아 답했던 도어 스태핑과 달리 국정브리핑은 특정 주제에 한정한 윤 대통령의 일방소통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어제 질문 받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이름을 빌린 거죠. 사실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뭐 통화 사실 드러난 거는 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종석 장관은 최상병 사건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당을 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참모들의 제각각의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국정브리핑 열었으면 이것도 브리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막 과시하는 것만 하는 거 이게 국정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걸 한겨레 신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과 언론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조차도 질문을 받지 않고 윤 정부에 들어서서 탐사 시작했대잖아.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장으로의 국정 브리핑이면 그게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가스전이 다 이제 고갈돼서 끝났어. 그러니까 다른 거를 어떻게든 찾아야 돼. 한국석유공사잖아.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윤 정부 들어섰기 때문에 특별히 시작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윤 정부 들어서서 이걸 뭐 엄청 강조하더만 대통령 자기나만 몰랐을 걸 하고 있다는 것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